면 어쨌든 이제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지금 특검에서는 유출됐다고 해서 이 범인을 색출하여 엄단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66쪽짜리 구속영장 청구서가 뭐 많은 기자들에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발은 없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덕분에 네. 그 언론 기사를 통해서 구속영장 사유를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지금 특검 측에서는 특검법에도 이 수사 방해 행위를 처벌할 수도 돼 있어요. 특검은 13조가 12조 될 겁니다. 특검법 13조에. 네. 그래서 지난번에 윤석열 피의자의 변호인들이 박총경에 대해서 이렇게 1차 첩보영장 저질 때 참석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냐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경찰을 파견받아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 파견 경찰관들이 요 구속영장 유출 혐의도 조사할 겁니다. 아마 될 거다.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될 소지가 크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영장이 유출돼 갖고 윤석열한테 좋을 게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잘 의문 훈장 탄 것도 아닌데 왜 유출을 왜 했을까? 이걸 유치하냐라고 생각이 들기가 쉽죠. 네. 그런데 윤석열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영장 발부도 중요하지만 이제 재판까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영장 발부되도록 진술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걸 보수적으로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무슨 김성원 차장이라든지 이 사람들 또 그 변호인 입회하에서는 그 변호인이 윤석열 칠 변호인단의 일원이었는데 그 변호인 입회에서는 진술을 잘 안 했는데 그 사람 나간 뒤로는 진술을 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지금 윤석열 영장 발부에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윤석열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야. 윤석열의 총신들이지. 충신들. 총신. 충신하고 총신. 총신 다르죠. 총신. 총신들인데 이 총신들이 결국은 나가 살기 위해서 배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신이 바로 직접 증거가 된 거죠. 이것을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보수 그룹에 알리고 싶은 거지. 그러면 누가 배신자인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 진술이 다 나 때문에 윤석열이 구속되네. 이러한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되고 그럼 이 사람들 재판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리적 부담을 안고 진술을 약간 희석시킬 수가 있죠. 이거 진짜 나쁜 거 아닙니까? 나쁜 거죠. 끝까지 수사 방해죠. 얼거매고 영장 청구 방해, 결국 재판 방해, 수사 방해죠. 재판 방해, 수사 그 목적이 아니면은 이게 무슨 훈장 타고 윤석열 피해자가 대통령 재직 중에 뭘 잘했다는 뭐 공로 사실도 아닌데 왜 이것을 유출하겠습니까? 와 지금 역시 의원님께서 오시니까 그동안 상당히 많은 그 의문점이 바로 풀리네요. 그 가능성이 커요. 어제 이제 전직 검사들 두 분 오셔가지고 이게 유리한 것도 아닌데 왜 했냐? 결국 그 윤석열의 변호인단이 엑스맨들 아니냐? 헌재 때부터 그렇게 엉뚱한 짓을 많이 하더니 아니 그런 굉장히 계산된 행동이었다. 이렇게 계산된 행동이죠. 이렇게 봐야 되는 저는 거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당히 정치적 목적이 정치적 목적이죠. 이게 지금 당장 뭐 확실하지 않지만은 이러한 유출이 됨으로써 총신들은 직간접적으로 지금 비판에 직면했을 겁니다. 보수 세력이나 자기네 내부로부터 배신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낙인 찍어서 윤어게인 집단으로부터 비토받고 비판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어떤 위해나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판과 받으면 이 사람들 끝나는 게 아니라 내란 수사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앞으로도 내란과 외환 수사가 남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또 어떤 총신이 불려 나올지 몰라. 그런데 앞에 총신들이 불리한 진술을 해서 많은 이러한 비판과 어떤 이짐에 이짐 일본 말인데 아무튼 그 따돌림 이런 걸 받았다는 소식 듣게 되면은 다음에 나오는 총신들이 심리적 부담을 갖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의원님께서 판단하시기에는
이것 또한 윤석열의 뜻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전반적으로 피의자의 변호인들은 예.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사건의 당사자인 피의자의 최종적인 결심이 필요하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지금 66쪽으로 이어진 첫 번째는 뭐 이제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뭐. 왜 그러십니까? 있으면 나도 이제 빌려서 올라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법조 기자들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기사가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이제 보면 어제 뭐 나온 전직 검사들도 하는 얘기가 이 큰 따옴표 안에 팩트들이 상당히 빼곡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김성훈 경호차장, 그 다음에 이제 강의구 부속실장,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검찰 때부터 데리고 있던 그렇죠. 총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따옴표 속에 얘기한 건 진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그렇죠. 라는 주장과 경우에 따라서는 뭐 녹음. 뭐 이런 내용들도 갖고 있지 않게 전화 녹음이라 그렇죠. 왜냐하면 다 비화폰을 통해서 녹음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증거로 제출을 하면서 사실은 이건 나보다는 윤석열이 지시해서 나는 이행한 일종의 부하 수행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는 처벌을 좀 약하게 해주라. 이런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다 진술을 했을 터인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을 포함한 그 세력들이 낙인을 찍어서 끝까지 괴롭힐 목적? 그렇죠. 이제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따옴표가 중요해요. 예. 그게 다 직접 증거가 된 겁니다. 직접 증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예. 그런 따옴표 안에 직접적인 진술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가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따옴표 안에 진술한 사람들의 그 총신의 진술에서 윤석열이 구속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전파가 되고 보수 세력에게 공유가 된다 보면은 이분들이 심리로 위축되겠죠. 그러면 재판에 가서도 따옴표 말을 그대로 할지도 약간 의문이 들고. 예? 뭐 이를테면 특검의 수사가 너무 위압적이고 그렇죠. 강압적이어서 가서 또 난 그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헛소리할 수가 있죠.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아니었다든지 여기다 내가 왜 따옴표 안에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이 총신이 이 사람들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이지. 특검 수사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도 총신 시작이죠. 앞으로도 총신들이 와야 되는데 이 총신들이 내가 말을 진실을 이야기하면 이게 나중에 공포가 돼버리네. 이런 부담을 느끼겠죠. 그리고 부모 형제 아니고요. 나중에 최후적으로 형사 책임을 분담할 입장에 오게 되면은 진실을 다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 총신이라 해서 너무 서운해 할 것도 없어요. 보수 세력에서. 이거 총신들에서 비판한 자들도 자기들이 막상 당사자가 되면은 이 총신들처럼 진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이다. 방금 속보가 좀 들어왔는데요. 두 가지만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의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이 됐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새로운 혁신위원장에는 윤희숙 전 의원,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이렇게 새로 임명이 됐다는 사실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힘 반성이 없어요. 왜 어찌려고 저러는지. 국힘은 반성이 없다. 네, 반성이 전혀 없어요. 어쩌려고 저러는 건지. 어쩌고 저런지 저러다가 충청 자민련처럼 이제 지역당에 머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남 자민련. 영남 자민련으로. 그런 전혀 계획의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도로 친윤당이 돼버렸어요. 도로 친윤당이 된 거죠. 아니 지금 윤석열은 교도소하게 생겼는데 어떤 미련이 있어서 저렇게 계속 친윤 세력들이 중심 세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언더찐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치 그렇죠. 국민의힘 사이에서는 이게 기득권으로 상징되는 거죠.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렇습니다. 뭔가 대권이나 국가적 당의 전반적인 쇄신보다는 그 지역에서 어떤 자기 재선 이렇게 목적이고 제가 이 야당을 걱정한 이유는 건전한 민주정치, 건전한 의회 정치가 되려면은 야당도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 건설적인 비판과 서로 견제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국민의 가장 부합한 뜻이 뭔지를 우리가
서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인데 저렇게 한쪽이 찌그러져 버리면은 네. 건강한 민주주의, 건강한 의회 정치가 이렇게 잘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그러니까요. 요새 보면 조갑재 씨가 제일 현명하게 국민의힘 상황을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이재명 정부에 협조하는 게 맞다. 그렇죠. 니네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반성이 없으니까요. 오로지 이제 자기 꾀를 내는데 전부 죽을 꾀만 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특검으로 돌아가면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줄줄이 다 조사 받으러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범 한덕수를 포함해서 뭐 최상목 뭐 이런 국무위원들 그룹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 어제 보니까 윤상현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던데 김영선 뭐 그다음에 그 양평 고속도로 그렇습니다. 뭐 출국금지 김선수 뭐 등등에 대해서 김선수가 김선교 역시 의원님 역시 두뇌가 명석하십니다.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이시네요. 김선수 대법관이요.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보면 이 사람들한테도 다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들 이 영장 청구될 때 이거 다 유출될 수 있어. 그렇죠. 당신들 가서 무슨 얘기했는지 다 발설할 수 있어. 김건희 특검에서도 그래, 방금 김영선, 뭐 윤상현, 김성교 포함해서 정점 김건희 씨가 아닙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만약 누군가 영장이 청구됐다, 또 이런 식으로 유출이 되겠죠. 그럼 거기서도 또 수사 방해가 되는 것이 똑같아 심리전으로. 근데 이제 그 이 유출에 대해서도 상당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를 감내하고도 더 정치가 중요하다. 안 그러면 자기 편이 쪼그라든다. 그렇죠.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형법상으로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되거든요. 업무상 비밀 누설죄고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는데 피해자는 여기서 뭐 특검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자기의 진술이 누출당한 진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변호사들은 이걸 생각했던 것 같아. 첫째는 설마 특검이 우리를 수사하겠겠나?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왕왕이 옛날에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변호인들이 법원에 가서 복사를 하죠. 복사를 해가지고 그걸 일반 자범에서도 이거 돌려봅니다. 유출하는 게 돌려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자범에 있어서는 이런 정치적 목적이 아니죠. 그냥 대비를 해보고 그런 건데 이런 거는 정치적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출한 것에 대해서 잘 수사를 안 했죠. 그래서 비록 정치적 목적이 있지만 이번에도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 같고 두 번째 수사를 한다면 이것 갖고 우리가 구속될까? 구속 안 됩니까? 유출로는? 뭐 구속할 수도 있죠. 질이 나쁘면. 그렇죠. 아니 근데 과거에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보면 박관천 전 경정이 지금 경호차장이시지만 그 문건 유출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라서 구속된 건가요? 아니 경찰이라고 구속될 리가 있겠습니까? 사안을 보는데 이 건도 이제 특검의 의지인데 구속을 못할 이유도 없죠. 만약 수사가 특검 의지죠. 그러면 윤석열 변호인단도 문건 유출로 구속될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장 유출 업무상 비밀 누설로. 그러면 자기가 구속되면서까지 이거를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였을 것이다. 통상 영장을 복사를 해서 변호사들끼리 공유하고 그 지인들끼리 봄으로써 영장 청구에 대비하는 것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통상의 업무법이다. 통상의 업무법이는 수사를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도 형식은 통상의 업무법이라고 주장하겠지만은 언론에 조출했죠. 기자들에게 그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형식은 이게 그러한 변설을 할 것이지만은 형식이 틀리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두 번째는 뭐 그래 죄 되면 뭐 얼마나 우리 영장을 청구하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영장 청구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다. 저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조은석 특검이라면 100%. 또 이런 것이 지금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지금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압수수색 영장을 했어도 그러면 뭐 최혜병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도 이런 유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영장 청구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변호사들이요 통이 적어서 영장 청구 안 해도 데려다 조사만 해도 그다음부터 안 할 겁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러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데 매우 좋은 시그널이다. 매우 좋은 시그널이다. 네, 수사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 구속영장 청구서가 만천하에 공개됨으로 인해서 윤석열의 죄질이 얼마나 나쁘구나라는 것이 확인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특검에게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된. 저는 그것보다는 네. 물론 윤석열 피의자의 범행 사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네. 특검의 수사의 정당성 이것이 확보되는 게 이제 플러스 요인이란다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적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큽니다. 플러스 요인은 산발적으로 전부 언론에 공개됐던 범죄 사실입니다. 이번 영장 범죄에서 새로운 범죄가 나온 게 아니에요. 조사할 때마다 조특검이 국민주권 수사를 해가지고 그때 다 알려준 걸 종합 정리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컨대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좀 보다 더 직접적인 언어들이 나오는 거죠. 이를테면은 이제 총은 경호관 니들이 더 잘 쏴. 그러니까 경찰한테 총만 보여줘도 경찰이 그렇죠. 두려워할 거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거 함으로써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는 그러게 하면서 이득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런 수사 방해 많아서 크다는 것이죠. 수사 방해 특검은 손해를 본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특검은 손해를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소유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재판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요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남아 있는 사건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은 상당히 이제 실수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는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은 실수한 게 없어요. 지금 특검에서는 영장을 파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문서에서 누구한테 보여주면 다시 해설했다는 겁니까? 그런데 영장이 청구되면은 피의자 측에서 영장 청구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요청해 복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은 법원에서도 잘못이 없죠. 복사해줘야죠. 그렇죠. 복사본을 가져간 변호사 잘못이지. 그러니까 그 복사해간 변호사가 유출의 범인으로 해서 특검의 조사를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되는 상황에 이르를 수 있다. 이론상. 그러나 최소한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 변호사들은 이 정도만으로도 엄청나게 쇼크를 먹은 거예요.